자, 이제 지금 대부도에 이게 저희 땅 보러 왔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디자이너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가 지금 좀 몰골이 안 좋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남기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 네. 지금 더 퍼스트 헤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짤막하게. 네, 한때 오공원장이니까 오구공원이라는 유튜브를 하시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장난이고요. 네.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짧게 했으니까 끝났고.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는 네. 더 퍼스트 헤어 직원분들, 이제 디자이너분들, 네네. 제가 알기로 이제 퇴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유, 네. 퇴직금을 이제 주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벌이 다니네. 저희도 원래는 보편적인 미용실들처럼 프리랜서 제도로서 이제 디자이너들을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 되게 원장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개미 새끼. 무슨 새끼? 개미 붙어가지고. 저한테 한 거 아니죠? 아니. 퇴직금 준다고 저하고 뭐라 하는 거 아니죠? 네. 예전에 보통 프리랜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직원들에게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치. 내가 이런 말 하면 뭔가 그 노무법상 걸릴까? 내가 이런 걸 하면 뭔가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직원들의 성장이나 그런 네. 발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도 심해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유 미용실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는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어차피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네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퇴직금을 주겠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궁금한 질문이 네. 이제 일단은 기존의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면서 네. 퇴직금을 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네네. 이제 지금 현재 매장의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뭐 30%다 40%다 뭐 어떤 데는 또 50% 이제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퇴직금이 자기가 받아가는 급여가 이제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네. 그러면 퇴직금 정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인센티브에 대한 조절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일반적인 그 인턴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성의 그런 퇴직금 제도라기보다는 네.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쉽게 얘기하면 다달이 근로복지공단 그 퇴직연금 네네네네. 기관에다가 다달이 제가 거기다 미리미리 납부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좀 네, 적금을 해놓는 적금 거구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퇴사를 할 때 그거를 이제 받고 그러면 퇴사를 하면 되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만약에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요즘 제일 많은 게 거의 한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네. 40%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퇴직연금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조절은 한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만약에 40%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뭐 오공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을 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들이 그런 수익 정산을 먼저 잘 해보셔야 돼요. 내 그치. 매장에 대한 그치. 그런 금융에 대한 건전성을 잘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네. 어느 부분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금전적인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네. 이 인센티브제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기반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를 들면 40%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대략 한 36에서 37% 정도. 그럼 한 대략적으로 전체 비중에서 10% 차지하는 정도. 거는 네. 예를 들어서 40%를 100% 본다면 네. 거기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거네요. 네네. 물론 이제 네. 정확히 계산하자면 뭐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우리 원장님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디자이너에게 조금 더 써도
괜찮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한 3-4% 정도, 네, 어. 3% 정도 책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30%다 하면은 3% 빼고 네. 40%다 하면 4%, 네, 네. 50%다 하면 5% 이 정도 기준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제가 사전 질문을 먼저 드리긴 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거거든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질문이 생각이 난 게 퇴직금을 정산할 때 보통 마지막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적립식이다 보니까 퇴사 직전 3개월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슈요? 네. 이슈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동안 얘가 월급을 한 300 받던 애예요. 네. 근데 미친 척하고 마지막 3개월 동안 1000만 원 받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네. 퇴직금이 꼭 마지막 3개월로 책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구나. 네, 그래서 저희 인턴들은 네. 마지막 근무 3개월치로 정산이 되고요. 아, 네네네. 저희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은 이제 퇴직연금을 제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냥 퇴직금 적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퇴사할 때 되게 목돈 생기겠네. 그럼요. 네, 이게 실제로 저희 정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퇴직연금을 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네. 됐거든요. 네. 거의 1000만 원대 이렇게 쌓아두신 분도 있어요. 좋아요. 좋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매장 오픈하신 분도 있고. 네. 안 나가게 해야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자꾸 말이 길어지시니까 네. 말이 좀 많으신 분이라 네. 제가 좀 끊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제 가입하는 절차가 네. 저 솔직히 모르거든요. 저는 아, 저한테 그렇죠. 자꾸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해서 네. 이제 어쨌든 좀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가입 절차는 네. 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응. 네, 그 관리하는 거기에 전화를 하셔갖고 자, 여쭤보시는 게 네. 가장 빠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네. 퇴직연금 가입하는 절차를 묻는다. 이게 네, 첫 번째. 전화로 여쭤보시면 네. 관련 서류나 필요한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서류를 아마 이만큼, 네, 네. 아마 많이 팩스나 주는 거? 네, 네. 이메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작성을 하시고 네. 직원들의 그런 동의서도 받으셔야 되고 사인도 받으셔야 되고 네네네. 그러고 나면 가입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두 번째로는 네,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은행이요? 네, 네. 일반 은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한은행, 뭐 투자 증권 네. 이런 데를 네. 거길 가셔야 돼요. 네.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퇴직연금은 네. 그게 적립을 하고 뭔가 이율이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 은행이 아니라 투자증권으로 가셔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뭐 하나금융투자증권, 네네네네네. 국민은행 투자 이런 데로 가셔야 되고 다르네. 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또 연락을 하셔갖고 또 이걸 퇴직연금 가입을 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그 개설하기 위해서 이 은행은 직접 직원이 와요. 네. 와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직원들 통장을 하나씩 다 계좌를 만드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계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게 편하네. 네. 그래서 네. 이거 이제 나중에 그게 다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매달 자동이체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네네네. 대신에 우리 디자이너들은 매달 급여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달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네. 매달 이제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되게 간편해요.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그 가입자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가입자들. 네. 급여를 그냥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매달. 지난달에 예를 들어 300이었는데 이번 달에 350이다. 350. 그럼 그거는 신청하는 날이 따로 됩니다. 있나요? 신청하는 날은 그 돈이 자동이체 빠져나가는 날 네. 5일 전에 바꿔두셔야 돼요. 자동이체 날짜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고. 10일, 20일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10일이면 네. 최소 5일 전, 그러니까 4일 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급여가 저희는 10일이니까 10일로 하는 것보다 그냥 20일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렇죠. 10일 날 급여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 음. 첫 번째,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네. 퇴직연금 가입 문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통장 개설을 만들고, 네. 이제 퇴직연금 나가는 그걸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이제 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매달 직원들의 급여를 기입하면은 네네. 자동으로 출금이 된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디자이너가 이거를 퇴사를 하고 이제 어쨌든 내가 이거 수령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네. 또 직원들이 또 퇴사를 하게 되는 네, 이별을 네, 하게 네.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뭐 네. 어쩔 수 없이 기분 좋게 내 이제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사이트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됩니다. 사이트. 처음 가입할 때만 서류 작성하고 뭐 보내고 받고 하는데 네, 그것만 해놓으면 사이트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이트에서 지금 요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사이트에서 지금 요청도 다 되고 가입도 한번 가입을 해놓으면 네.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오거나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사이트에서도 가입이 돼요. 네네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간편하게. 네, 그 이후로는 처음만 힘들고. 네, 처음에가 조금 복잡해요. 되게 쉽네요. 되게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네, 하나 네. 팁을 드리자고 하면 네네네.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퇴직금이니까 네. 만약에 1년을 못 채웠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네,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뭐 이거는 솔직히 원장님들 마음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그 3, 4%라는 게 그치. 저는 그 인센티브에 다 녹아져 있는 그쵸.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개월이 돼도 6개월이 돼도 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착한 오너네요. 예, 저는 착한 오너입니다. 저는 못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네. 거기서 한 두세 번 더 팝업이 떠요. 이분은 1년 미만인데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느냐 이거를 몇 번을 확인을 해요. 네. 처음에는 전화도 와요. 이분 1년도 안 됐는데 지급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좀 멀리 보는 큰 그림을 보셔갖고 네. 이런 물론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프리랜서 제도로서 좀 프리하게 네.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네네네. 또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저희 매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퇴직금 지급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게 저희는 완벽한 프리랜서 제도도 있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나는 속박당할 거야 약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들 이제 구속당하는 걸 좋아하겠다 이러면은 선택의 이제 길로가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그런 우리 매장에 그런 선택지가 없다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가입하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매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분들한테 업무 지시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했을 때 사실상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 편할 때는 이제 또 프리랜서라고 그러고 자기 불리하면 또 근로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율제도라는 게 없으시면 꼭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댓글을 이제 저희 이제 더퍼스트웨어 대표님이 좀 그래도 제가 모르면 좀 대신 좀 달아주시고 네. 어차피 안 했지 않을 테니까 하도 물어봐서 영상 찍었습니다. 하도 네, 물어봐서 이제 묻지 말라고 찍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상 50 원장과 5901 네 구원 원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 수익금은 좋은 데에 쓰겠습니다. 안녕.